안녕하세요. A+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중적분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뭐 이중적분, 푸비니 정리, 라이프니츠의 정리,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뭐 엄청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쉽게 최대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중적분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적었어요. 너무 막 뭐가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일변수에서의 적분부터 복습을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필기칸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x축과 y축이 그려주고 대충 이렇게 어떠한 함수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a부터 b까지의 구간, 그래서 y 이퀄 fx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구간이 a부터 b까지 이건데 조금 더 왜 이게 나왔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크게 잡았지만 매우 작은 데이터 x, 매우 작은이라는 의미죠. 데이터 x는 데이터 x를 잡아봅시다. 그럼 데이터 x는 뭡니까? n분의 b-a겠죠. 무슨 말이냐? n 등분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xk별이라고 잡아볼게요. 이거는 a 더하기 n분의 b-a k라고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k 값은 0, 1, 2 쭉쭉쭉 가는 수이고 됐나요? 그럼 k가 0일 때는 a겠죠. 여기 지점이겠죠. k가 1일 때는 여기서부터 살짝 간 뭐 여기 지점이겠죠. 그 다음은 여기 지점이겠죠. 점점 나아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됐나요? 이걸 이렇게 정의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xk 스타는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냐? 뭐 대충은 아니고 좀 그려보면 k-1 a 더하기 n분의 b-a k, 뭐 어떠한 k 값을 두고 여기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xk다가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시그마 이거를 조금 표현해주면 k는 0부터 n까지 f xk 스타 곱하기 델타 x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xk의 스타를 넣어주면 뭡니까? 높이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어떠한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xk 스타의 값을 여기 넣어주면 이 높이가 f xk 스타가 나온다는 거죠. 델타 x는 여기에 아주 작은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n을 어디로 보내야겠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매우 잘게 쪼개지겠죠. 그것들의 합들을 우리는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 한다? 인테그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라고 표현을 하고 fx dx라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3차원에서 부피적인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위에 일변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메인이 뭐죠? 도메인은 정의역이죠. 도메인은 x, y가 각각 이거고 c 이상 y는 d 이하의 범위를 갖습니다. 맞나요? 보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죠. 그 다음에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랍니다. 도메인 맞나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보통 어떻게 하냐? 뭐 같은 표현으로 그냥 표현이니까 b는 뭐 a, b 곱하기 형태로 c,
D 이런 식으로도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가 아니더라도 뭐 R이어도 뭐 혹은 D여도 여러분들은 뭐 그냥 여긴 두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일변수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델타 X 방향이 있을 거고 델타 Y 방향이 있을 거예요. 맞죠? 위에서 보면 델타 X 방향 쪼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해? n등분을 할 거예요. n b-a. 그러면 y는 뭘까요? 여기서 n등분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m등분이겠죠? 길이가 다르거나 뭐 등분을 다르게 했다. 자, m이라고 해볼게요. m. 그 다음 d에서 c를 빼야겠죠? d-c. 여기까지 듣나요?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뒀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각각을. 자, 그러면 자, xi 스타는 a 더하기 n분의 b-a i라고 둘게요. 왜냐하면 교재에 있는 책에 둔 것처럼 하는 겁니다. i. i는 마찬가지로 0, 1, 2 쭉쭉쭉 가겠죠. yi 스타는 c 더하기 n분의 d-c 여기는 뭐 j라고 둘게요. 복수수 아닙니다. j는 0, 1, 2, 3 뭐 쭉쭉쭉 가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러면 우리가 PIJ로 표현할게요. 교재에서는 PIJ로 표현했어요. 얘는 뭐냐? XI 스타와 YI 스타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 이 표현 방식대로 비슷하게 또 해주면 뭐가 됩니까? X K-1 XK 곱하기 Y 미안해요. I-1 XI겠네. YJ-1, YJ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단순 표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들. 그럼 지금까지 좀 어려우시면 자, 일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인테그랄을 표현했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시피 델타 x도 n만큼 등분해주고 델타 y도 m만큼 등분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일변수에서 표현해준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i, j만큼 표현해준 겁니다. 요거는 같은 표현이고요. PIJ로 교재에서는 뒀기 때문에 이 좌표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쭉 가서 여기서 좀 이어서 적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 시그마 j는 1부터 m이고 f는 x i 스타 y i 스타 그리고 델타 xi 델타 y j가 되겠죠. 얘는 교재에서는 PIJ로 적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와지나요? 조금 어려우시면 멈춘 다음에 그림과 좀 대조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뭘 붙여줘? 리미트를 붙여준다.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m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해서 두 번 적분이야. 아까는 하나인데 두 개니까 두 개가 생길 거고 fx, dx, dy가 나온다. 여기다가 뭐 r을 둘 수도 있고 혹은 뭐 d를 둘 수도 있고 b를 둘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아까처럼 여기 d라고 뒀으면 d라 두면 되고 b라 뒀으면 b라 두면 되고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dx랑 dy는 결국 뭡니까? 인테그랄 b fx d a x 곱하기 y는 면적처럼 그죠? 면적이라 생각이 되겠죠? area. 자, 그러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위에 다시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자,
아, 여기도 B라고 뒀네요. 이거 표현은 이거의 의미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위에서 fx, y의 이중적분을 아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죠?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거와 이거를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그럼 등으로 나타내며 다음 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극한값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얘는 데타 xi, 데타 yj를 한 번에 표현한 거고, 여기서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맥스 의미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같다고 표시해놨죠, 제가. 같은 말인데, 맥스는, 자, x 방향으로 n 등분을 했죠. 맞나요? y 방향으로는 m 등분을 했습니다. 등분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더 큰 거를 골라주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죠? n 등분을 했을 때의 크기와 m 등분을 했을 때의 크기가 다르겠죠. 이것 중에 더 큰 거를 0으로 보내야지 조금 더 이 정의에 맞는다 라고 지금은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둥 A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둥 A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적혀 있죠. 됐나요?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윗면이고 아랫면은 또 뭐 이렇게 정의역이 도메인이 주어져 있죠. 여기까지. 사실 제일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 여기겠죠. 딱 보고 0부터, 자, 안 보이시나? 0부터 2까지, 뭐 0부터 2까지 해서 범위가 2, 뭐 이런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갖는 여기 쪽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이렇게 이쪽의 넓이를 계속 스캔하는 듯한 느낌으로 앞으로 구할 건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적용을 해봅시다. 자, 범위가 이렇게 도메인이 나와 있어. 인테그랄 b라고 두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f, x, y에 xy니까 da라고 둬봅시다. 그럼 각각 그냥 넣어주면 돼. 0부터 2, 인테그랄 0부터 2, 그 다음에 10-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dx dy다. 이렇게. 뭐 그런데 dy랑 dx 바꿔도 되나요? 네, 됩니다. 좀 이따 푸비니 정리를 얘기해 줄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은 이걸 그냥 단순 계산이죠.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쪽부터 계산 한번 해봅시다. 10x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빼기 xy 제곱, y는 상수 취급해서 적분해 주는 거겠죠. 자, 이거를 0부터 2까지 넣어주면 20 빼기 3분의 8 마이너스 2y 제곱 됐나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0부터 2까지 dy를 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해주면 자, 요거 일단 계산해 줄까요? 3분의 60이니까 3분의 52가 나오겠네. 3분의 52 이걸 하면 되겠다. 적분해 줄게요. 3분의 52y 마이너스 3분의 2y 3승 이 0부터 2까지 넣어주면 뭐가 나옵니까? 3분의 104 빼기 3분의 16 나와서 3분의 88이 정답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중적분이 어렵지 않네요 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중적분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가 어렵냐, 삼중적분이랑 중적분 이야기가 조금 더 후에 범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중적분의 범위를 두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그러면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두고
x니까 x, y니까 y 이렇게 두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다음에 푸비니 정리를 이야기해주고 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푸비니 정리에 이제 정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단순합니다. 뭐 함수 fx, y가 b라는 이 정의역이 이렇게 있다. 위에서 연속이면 자, 이 형태는 뭐죠? 위에서 구한 형태와 동일하죠. a, b, c, d a, b, c, d 순서가 y, x였다가 x, y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 여기가 전부 다 상수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 x를 먼저 적분하든 y를 먼저 적분하든 상수면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이야기를 보면 상수인데 여기는 함수죠. 함수가 들어가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사실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한 문제 저랑 풀어보면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요거는 일단은 먼저 풀어보지 마시고 저의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도메인이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X축, Y축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먼저 생각합니다. 자, X는 0부터 1, Y는 X부터 1이니까 자, Y는 X 그려줍니다. 여기 한번 그려줄게요. Y는 X 그려줬죠? 그다음에 Y는 1 그려주면 되겠죠? Y는 1을 여기라 해봅시다. 1 Y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 범위겠고 그쵸? Y는 X와 Y는 1 사이니까 근데 X 범위까지 고려를 해줘서 여기는 0,0이고 Y는 X니까 여기는 당연히 1,1이겠죠. 그러면 여기 쭉 내려서 여기부터 1까지 다행히도 딱 여기 넓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구간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식을 한번 써볼 건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천천히 따라올게요. 자, dx 중심으로 봤을 때 방법 여기서 화살표를 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쐈어요. 그러면 자, 이 화살표 쏜 거는 뭐랑 평행하냐면 y축과 평행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dy를 적어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y축과 평행한이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dx 바깥쪽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계산해주고 dx를 계산해주겠다. 이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화살표를 쏴. 그러면 안쪽이 x, 바깥쪽이 y가 되는 겁니다. x축의 평행. 이해됐나요? 뭐 일단은 정확하게는 안 와닿지만 일단 이런 느낌이군요 정도만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x축에서 화살표를 쏴. 그러면 이 녀석은 y축과 평행하죠. 그러면 안쪽은 y축과 평행하면 dy가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안에는 이게 주어져 있죠. sin y제곱 그리고 바깥쪽 인테그랄 dx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에 평행하게 화살을 쏴. 인테그랄 빨간색으로 동일하게 할게요. 인테그랄 sin y제곱 dx 인테그랄 밖에는 dy겠죠. 안에를 계산해주고 각각 밖에를 해주겠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 x축 y축 쏘든 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면 y에 대한 식이에요. 이 녀석은 그죠? 이 녀석을 적분을 해야 돼. 이 녀석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는 게 편할까?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편할까 했을 때 이 자식은 상수죠. 그러면 적분했을 때 얘는 x sin
y제곱이 나옵니다. 얘를 적분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적분하는데 이 녀석보다 조금 계산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위아래로 어떤 계산하든 결과의 값은 같습니다. 근데 어떤 걸 선택해 주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 범위들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범위들이. 그게 메인 관건인 거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두는지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dy는 y축에 평행하게 쐈을 때, y축에 평행하게 쐈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 y축에 평행하게 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끝나죠. 끝나요? 그럼 x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 1에 끝나죠. 1이라 두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dx는 뭐야? 나머지 0부터 1까지 범위,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dy는 y축이 평행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고요.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겠구나. 살짝 안 와닿으면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얘는 dx니까 x에 평행하게 있고,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x 아닌가요? y는 x니까가 아니라 얘는 y겠죠. 왜냐? 이 녀석 y는 x인데 dx 관점에서 보면 이 녀석은 반대로 x는 y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여기가 x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여기에 x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나요? 여기 x가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느낌상으로도 y를 적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y면 여기 범위 적을 때 y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dy는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 범위를 갖겠구나. 됐나요? 그러면 더 쉬운 방법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2번이 더 쉬워 보이죠? 그럼 2번을 계산해주면 x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넣어주면 x sin y 제곱에 0부터 y까지,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y 맞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y sin y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0부터 1까지 dy에서 적분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다. y 제곱을 t로 치환해 볼게요. 2y dy dt, y 곱하기 dy는 2분의 1 dt.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대로겠네. 그죠? 치환 적분을 이용해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sin t dt의 2분의 1. 그럼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 코사인 t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0부터 1까지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1, 0 넣어주면 플러스 1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계산해주면 뭡니까? 따라서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 나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그냥 0부터 2까지 뭐 상수로 주어지면 뭐 어떤 걸 먼저 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상수 뭐 함수 상수 뭐 이렇게 섞여 있다 하면 이렇게 잡고 갈지 이렇게 잡고 갈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써보고 이 방법이 조금 더 쉽네, 이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좀 쉽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고, 문제에서 이 녀석을 주어지고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푸비니 정리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길어져서 중간에 한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